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도 리트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올해 리트의 문라보 커리큘럼, 올해의 언어이해는 저희가 어떤 걸 준비했는지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처음 알리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준비할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어떤 걸 커리큘럼 안에 알차게 담아 놓았는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한번 보따리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해커스 로스쿨에서 언어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문덕윤 선생님입니다. 자, 제가 누군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사실 커리큘럼 영상은 처음 소개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좀 잡아봤어요. 제가 로스쿨에서 2009년도, 그러니까 1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니까, 시간이 벌써 16년째예요. 살아있는 리트 박물관 아닐까? 이 정도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뭐 오래 수업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 특별히 뭐랄까, 내세울 점?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살아있는 리트 박물관이 되어서 뭐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리트의 역사를 알아요. 근데 그 리트의 역사 때문에 제가 가지고 가고 있는 장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출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추구할 것 같은지, 기출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한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가 쭉 누적이 되면서 저에게 리트는 사람이에요. 여기 리트를 둘러싼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인 것 같아요. 이 시험은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합격하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생각을 우리 여러분들하고 언어이해 수업을 하고 또 리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시험에서 잘 되는 거는 제가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래서 인생의 다음 단계의 관문을 잘 넘어가는 거, 이게 결국은 제가 강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대학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서울 시내 여러 대학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 그리고 이제 중대, 이대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쭉 지금까지 갔던 데가 이제 한양대학교까지. 저는 대학교에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은 1년 강의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제일 큰 자랑, 문라보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라보에서는 저 혼자만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의 제자들이 이제는 참 예쁘게 잘 커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강의를 함께 하고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을 할 때, 또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제자들과 함께하는, 문라보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포스트리트 시즌으로 오게 되면 저의 커리큘럼을 쭉 따랐을 때 저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리트까지 해서는 저를 만나지만 리트가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자 지금은 문라보 변호사팀으로 들어와 있는 전문가 2명이 더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 안에서 여러 전문가가 우리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드리는 그런 커리큘럼이 문라보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우리가 로스쿨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언어이해 공부잖아요. 이 언어이해는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과목들 중에 가장 기본기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리트를 준비하기 위해 1교시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시험지를 딱 열어보면요. 언어이해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이게 너무 망망대해 같아요.
시험지 되게 크고요. 지문이 엄청 긴데요. 비문학만 30문제예요. 그런데 시간은 70분밖에 안 줘. 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수능 시험 칠 때부터 참 우리를 난감하게 했었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자칫 잘못 꼬이면 시간 되게 많이 쓰고. 근데 그렇게 생긴 독서만 30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래, 꽤 많은 학생들이 언어이해에서는 읽기의 분량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이 리트 시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풀었는데 70분을 재고 대체적으로 처음에 그냥 풀잖아? 그러면 2지문에서 3지문을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 이유는요. 사실 시험 방식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봤던 독해 시험과 살짝 달라. 이전에 봤던 시험도 요즘에는 수능 시험도 많이 흐름이 바뀌었지만 이 수능 시험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범위가 좀 있고 그리고 그 정해진 지식 범위가 좀 채워져 있으면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구성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지식 중심의 이해가 바탕이 돼 있을 때 나의 배경 지식과 지문이 크게 부딪히거나 비지 않아서 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리트는 그냥 지식만을 묻지 않아요. 문제 안에 관점이 걸려 있어. 지문 안에서도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식에 대해 일정한 방향에서 논증적으로 말을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를 잘 보려면 그냥 단순하게 지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어떤 개념을 놓고 이걸 내가 아나 모르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몇 번이 정답일까? 이렇게 논리를 파악을 하고 상대의 입장에 맞춰서 정답을 찾는 훈련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언어 이해가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시험의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낯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2번째, 이게 참 유명한 지문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일지 모르겠네요. 리트는 사실 매해 충격적인 얘기는 제재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만 이 제재가 리트에서 귀신 얘기 나왔던 그런 해가 있었어요. 리트는 특히 1교시에서요. 여러분을 한 번씩 소재로 뒤집어 버릴 때가 있어요. 이슬람교가 나왔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귀신 얘기를 성리학적 시각에서 할 때도 있었어. 근데 이런 거를 탁 만났을 때 우리의 뇌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는데? 저런 거 나한테 왜 물어보지? 예측이 불가능해지네. 그거가 제재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이 멈춰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한번 집중력이 탁 풀리고 멈추게 되면은 그때 타임렉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시간이 컨트롤이 안 되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이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의 지문을 읽고 의도에 맞는 처리를 얼마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시험에 대한 바른 대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2024년의 커리큘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라보 커리큘럼은 가장 큰 줄기가 정규에서 기본기를 쌓고 실력 완성을 지나 문제풀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늘 시그니처로 쓰는 기본과 파이널, 여기는 기본 체제는 큰 변동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영역이 기본이 일단 모든 거의 줄기, 그 다음 파이널, 마지막 실전 대비. 요거는 시그니처지만 이 부분 외에 나머지 대목에서요. 문라보 커리큘럼이 좀 강해진 부분이 올해는 되게 많아요.
작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공부한 거 바탕으로 올해 어떤 포인트가 새로워졌는지, 선생님이 올해 커리큘럼에서 이 커리큘럼 수업에서 기본과 파이널은 따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너무 굵직한 두 개의 줄기니까 안중에서 설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새로워진 부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학생별로 어떻게 커리를 타면 좋을까요를 선생님이 짜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짤 때 이 기본 파이널 이거는 기초적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좀 새로워진 부분 위주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커리큘럼에서 자, 언어 이해 스텝은 3단계예요. 우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뭘 하든 기본기, 독해력의 기본기는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 게 논증적으로 읽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뭔가 직관이나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지 위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약속이 있고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으면 되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라는 방향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다지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고요. 실력 완성 파트는 사실 언어는 그래. 읽는 법은 내가 다 알았는데 어떤 분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어 이해는 시험 범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분야가 정말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 분야가 방대하다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읽어가 되면은 그거는 너무 막막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가 나오든 읽어낼 수 있는 순수한 독해력을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분야에 대해서 아무 필터도 없게 되면 여러분이 준비하기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저희의 커리는 기본기로 독해 훈련을 하고 실력 완성해서 분야별로 확장을 한 뒤 실전적인 문제풀이라고 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처지가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특히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내가 대학교 3학년인 경우도 있고 시험이 석 달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험이 3학년과 시험 석 달 남은 사람의 커리큘럼이 같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제대로 차근차근 정석대로 밟아가는 정규 코스와 속성으로 급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맞춘 속성 코스, 그리고 정규든 속성이든 우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강하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강. 이 특강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 연습을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스터할 부분,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새로워진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에, 우리 문라버 커리큘럼의 첫 단계죠. 기초 강의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기초 강의는요, 해커스 리트의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표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명 개정 2판이에요. 단어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전면 개정. 작년도 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책으로 올해의 기초 강의 못 듣습니다. 완전히 교재를 새롭게 갈아엎었고요. 기초 강의에서는 바로 이 독해의 시작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겁니다. 아니, 나 한국말 하고 있고 의사소통 잘하고 있고 대화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초 강의는 넘어가도 될까요?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요. 리트를 풀어봤더니 글쓴이하고, 그러니까 출제자하고 나하고 뭔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나는 저 시험지를 읽을 때 아무 저항이 없어? 그러면 기초는 통과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을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쓰는 직관하고 시험지가 약간 달라. 근데 시험지가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 흐름대로 쫓아가면 시험지를 좀 더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독해를 할 때도.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는 문제 유형별 접근이라고 하는데 기준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기초 수업은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라고 하는 언어 이해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의 의사소통 단계에 따른 유형이에요. 대화의 규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기초 강의에서는 그래서 짤막짤막한 PSAT 기출문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굳이 과목에 국한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시험, 이 리트 시험과 가깝게 연관성 있게 붙어 있는 기출들을 확인 문제에서 좀 고루고루 다뤄요. 문제 유형에 맞게. 그래서 PSAT, 수능, 리트, 미트리트까지 우리가 이런 독해 시험 종류에 있는 것들을 해서요. 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 게 출제자의 언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요. 기초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장점, 저는 리트를 쉽게 푸는 법을 가르쳐요. 어려운 시험이라고 어렵게 접근을 하면 어렵다 끝나거든. 근데 여러분이 강의 듣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 그걸 내가 쉽게 풀려고 하는 거잖아. 사실 어려운 시험이니까 어렵게 강의를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게 그게 허세예요. 강사가 권위를 쌓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그런 건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지를 쉽게 풀겠지.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시험에서 가지고 갈 목표는 시험지를 가지고 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현학적인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은 굉장히 힘들게 푸는데 나는 저걸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치고 시간을 절약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야 하루 종일 보는 리트 시험에서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쉽게 푸는 법. 제 강의도 아주 쉽게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갈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시그니처. 사실 이 정리노트 수업은요, 대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정말 호응이 좋았던 수업이에요. 올해 커리큘럼에서는 제가 이 정리노트를 속성 단계에서, 잠시만 좀 보고 올까? 속성 단계에서 만약에 기초, 기본 두 개를 차근차근 들으면서 갈 시간이 없다면 정리노트 특강으로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방향을 잡아보세요 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만큼 정리노트 특강의 교습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노트 특강이 어떤 환경에서 진행이 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거 뭘까? 교재잖아요. 정리노트 특강은 교재가 화면에 떠 있고요. 이 교재를 저하고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대학교 3학년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밑줄을 치고 어디다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눈이 가면 돼요 라는 게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같이 책 읽어주면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수업이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각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시험지를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저하고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여기다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밑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하면서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왜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보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노트 특강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구조독해예요. 내 구조독해를 시각적으로 보이게 비주얼 문라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이런 수업이구나 라는 거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시험지를 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리트가 너무 막막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정리노트 특강을 들으세요. 고민이 해결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커리큘럼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포인트. 올해 달라진 점이에요. 사실 기출 특강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언어이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기출은 사실 정규에서도 보고 또 우리가 정리 노트를 할 때에도 기출 텍스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하지만 정리 노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독을 늘리는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연도별로 묶어서 쭉쭉 털어보려고 하는 게 맞고 그런 방식으로 복습을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다만 올해는 기출 강의를 이 인강 버전과 현강 버전 두 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출을 인강 버전, 현강 버전 두 개로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인강 버전은 2013년도 협의회에서 출제를 시작을 했을 때부터 작년도 것까지 총 11개에 걸친 전개년 기출을 해설하는 수업이에요. 여기서는 기출문제 전체를 전문항을 다 다루고요. 좀 상세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인강은 그대로 쭉 타고 가게 되면 연도별로 우리 여러분들이 전체 문제를 샅샅이 복습을 하고 검토를 하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기출문제 그냥 혼자서 쭉 보려고 그러면 방대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문제 개수에 좀 깔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양치기로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선 별로 안 남고 휘발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량에 눌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진도를 맞춰서 선생님과 11개년을 다 한 바퀴 돌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기출 인강 버전을 타면서 복습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현강 버전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라이트하게 갑니다. 현강 버전은 최신 4개년 기출에 대한 해설 강의예요. 이 현강 버전은 학원에서 현강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아마도 기본 강의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기본 강의에서 평일에 기본 수업을 듣고 주말에 이 학생들하고 함께 1개년씩 끝내는 4주간의 시간으로 예정을 일단 하고 있어요. 최신 4개년 기출은 자, 언어이해는 최신 4개년이 30문제 시대예요. 30문제 시대에 해당을 하는 기출들을 쭉 살피면서 이거는 현강에서 이 시간을 재고 같이 기출을 푼 다음에 해설 강의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항 해설이 아니라 정답률이 좀 낮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킬러 문항들이죠. 주요 문항 위주로 중요 포인트를 잡는 방식의 해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은 상세한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주목할 부분, 또 넘어갈 부분은 어느 지점인지 팍팍 넘어가는 부분, 자, 이 문제는 어떤 게 지름길이야? 라고 하는 것 같이 실전 풀이법을 머릿속에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기출 특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인강 버전을 갈지 현강 버전을 갈지 선택하여서 커리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올해 굉장히 많이 변화를 보이는 부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리트 언어이해는 기초, 기본, 심화, 실전, 파이널이라고 하는 5개의 단계로 가요. 근데 그 5개 단계를 순차적으로 다 탄다는 게 사실 커리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심화와 실전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을요, 분야별 엔제라고 하는 흐름으로 키워드로 묶었습니다. 이 분야별 엔제는 올해의 히든 카드인데요. 그냥 심하니까 심하고 실전이면 실전이다 라고 평면적으로 가는 흐름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이 기본기를 쌓고 난 다음에 언어이해에서는 분야별로 여러분의 알미 확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알미 확장이 되면서 내가 읽어낼 수 있는 통이 커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 분야가 없다고 무범위로 읽게 되면 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거든. 그걸 막기 위해서 배경 지식에 담겨 있는 흐름, 그리고 이 리트 시험지 안에 담겨 있는 분야별의 빈출 주제를 추려보았어요. 그래서 주제로 빈출을 하면서 리트의 세계관을 한번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범위가 없다고 무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그건 양치기가 될 위험이 되게 커요. 그리고 언어의 특징이잖아. 읽고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순서로 읽고 머릿속에 어떤 순서로 지식을 정리를 하는가에 따라 우리 머릿속이 좀 흐름이 잡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리트식 배경 지식인 거죠. 사실 선생님이 이제까지 수업을 하면서 작년까지는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뭐랄까 많이 내려놨었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언어 이해는 정말로 순수한 독해력을 측정을 하는 시험이 맞거든. 근데 그 배경 지식이 기준이 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시험지를 왜곡해버릴 위험이 좀 있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거리를 두고 이 구조 독해를 하는 거에 초점을 두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될까? 애들이 그것만 가지고? 이거. 왜냐면 시험은 현실이고 여러분은 그거를 제한된 시간 안에 결국은 봐야 되잖아. 그럼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라고 한다면은 너무 망망대해에다가 애들을 던져놓는 것보다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라고 하는 파도가 흘러가고 있는,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조류의 흐름을 잡아주게 된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능숙한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빈출 키워드별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의 엔제는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될 건데요. 분야별로 우선 빈출을 쭉 한 다음에 대표 키워드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관을 대변을 하는 빈출 키워드별로 교재의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그 키워드와 직접 관련이 되는 대표 기출을 우리가 확인 문제를 우선 풀면서 닻을 내리고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으로 일단 확장을 한 뒤에 연계 기출, 이 연계 기출의 범위 안에 그래서 리트, 수능, 미트리트와 같은 형식이 동일한 시험들에서 다양한 버전의 변주가 나온 양상을 확장하여 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16년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 제가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모았던 문라보 문제은행 그리고 그 문제은행 안에 담겨있는 항목 중에 이 키워드와 연계를 시키는 걸로 변형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 엔제는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 와닿는 수업이 될 거예요. 내가 일단 뭐 기초든 기본이든 정리노트든 읽는 법을 배웠어요. 자, 이제 뭘 읽을 거야? 라고 하는 대목으로 왔는데 내가 읽고 있는 텍스트가 이 시험의 순서와 흐름에 너무 잘 맞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기출부터 스타트를 해서 모의고사까지 쭉 이어가게 되면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느끼는 살짝 그 긴장감 있잖아.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라고 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쭉 확장을 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이 실력적으로 좀 완성된 상태가 되게 한 다음에 기대해줘. 굉장히 짱짱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문라보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문라보 모의고사는 우리 인강 학생들은 봉투 모의고사, 교재가 준비되어 있죠. 현강으로 오게 되면 시험지로 만나게 돼요. 저희 문라보 언어위 모의고사의 키워드를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특징. 1번, 리트의 트렌드를 반영한 굉장히 요즘의 흐름에 잘 맞아요. 그 이유는 변호사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이 변호사들은 어떤 변호사? 그냥 변호사님이라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처지로 교실에 함께 있었어요. 저한테 혼나가면서 배워가면서 리트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로스쿨에서의 공부를 끼얹고 실무에서의 경험을 더해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야? 이런 게 문제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젊은 감각으로 함께 꾸려냈어요. 그래서 3번째, 실전 연습에 가장 적합한 모의고사를 만들어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는 사람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출제자 개성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오래 묵힌 모의고사가 아니고 그 해의 흐름이 어떤가?
그리고 이 어떤 게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거고 어떤 게 유의미한 키워드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지성이 모여서 만들어낸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수업을 만들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쿼리를 들으면 돼요? 라는 거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버전은 올해 시험이 처음인 초시들일 거예요. 초시들은 정석대로 흐름을 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초로 일단 시험지에서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익히고요. 기본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독해의 원리를 익히게 되거든요. 구조 독해. 그거를 가던가 혹은 기출을 인강으로 풀 버전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엔제 파이널 와주시면 되고요. 제시의 경우에는 기초나 기본을 들을 때 조금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기가 튼튼했다면, 내가 정말로 기본기가 튼튼했다면은 우리가 다시 시험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봤는데 내가 아직 그 독해의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정리 노트를 들으면서 직관적으로 내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게 필요하지? 라고 하는 거를 일단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기출 현강 버전을 들으면서 최신 기출을 정리를 하고 엔제 파이널로 확장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내가 기출을 조금 제대로 한번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를 하고 싶다면 현강 버전이 아니라 기출을 좀 딥하게 인강 버전으로 듣고 엔제 파이널 오셔도 괜찮아요. 해외대 학생들, 사실 해외대 친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독해에 자신이 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기본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쿼리를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 노트로 감을 좀 잡고 기본 강의 들으세요. 원리를 설명을 하는 기본을 듣고 기출을 최신 인강, 그러니까 최신 기출 인강 버전을 최신 기출이 아니라 기출을 딥하게 제대로 들어가는 전개념 기출을 하고 엔제 파이널 이렇게 오면 이 쿼리가 제일 길고 무거워요. 근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쿼리가 될 거고요. 다음에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은 제대로 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제약이 항상 쫓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게 3개, 기본 원리 잡으시고 최신 기출 보시고 엔제를 생략하고 파이널로 바로 실전 연습하시면은 시간을 쪼개보는 데 적합할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하고는 좀 반대되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리트를 준비하는 연령대가 되게 많이 내려가서 2, 3학년 학생들도 쿼리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대비해서 2, 3학년 친구들은 올해 엔제 파이널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기출까지는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기초 공부하고 기본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은 여러분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길게 할애할 수 있으면 인강 버전, 좀 짤막하게 하고 가고 싶으면은 현강 버전, 그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리트가 끝났습니다. 리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포스트 리트예요. 선생님은 리트가 끝나고 나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잘 되는, 그래서 합격증을 손에 쥐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과 변호사팀이, 우리 문라보 팀이 이제 포스트 리트에서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포스트 리트에서 저의 사실은 언어이해 선생님이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자기소개서예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심이 많거든요. 똑같은 문장 하나도 안 만들겠다. 아니 선생님 대형 강의하는 선생님이 똑같은 문장을 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근데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똑같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을 개별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주는 게 제가 할 일이 되겠죠. 우리의 강의의 제일 큰 특징. 자, 제 첨삭은 디테일합니다. 디테일의 끝이 바로 무한첨삭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학원의 이거 무한첨삭은 현강에 있어요. 현강에서 진행하는 무한첨삭은 지금까지 7년 연속으로 마감을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문성의 끝이 있습니다. 문라보 변호사 팀들이 자문단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좀 더 디벨롭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자문단 첨삭이 옵션으로 붙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굉장한 대형 강의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선택한 대형 강의지만
가장 디테일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강의를 거쳐갔던 수강생들이 입을 모아 얘기해줬던 거, 성의가 있다는 거. 정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가 끝까지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자까지 기준을 높여서 첨삭하는 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현강 못 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인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강에서 서면 첨삭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자, 문라보에는 변호사팀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변호사님 2명이 나한테 붙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팀은 법학적 사고력과 면접을 각각 2분의 변호사님이 나눠서 맡았어요. 각자 잘하는 분야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은 포스트리트에서 문라보 팀을 만나면 전문가 3명이 나한테 붙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라보 포스트리트는 초점이 현강이에요. 현강 안에서 주로 주말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수업을 하게. 그래서 아쉽게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주말반 수업을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대신에 우리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 소수정예 우리 반 친구들은 학원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디테일하고 친절한 서포트를 받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3명의 전문가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 리걸마인드라고 하는 방향에 맞춘 면접 실습 수업을 할 수 있게 1대1 피드백과 멘토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각각이 진행하는 스터디가 그냥 피상적인 스터디가 아니라 정말 현재의 키워드에 맞는 오해의 시점에 맞는 리서치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로펌에서 변호사를 키우는 방식에 활용을 한 단권화 자료를 제작을 하는 스터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50개의 키워드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정말 빡빡하대요. 주말 수업인데 주중이 너무너무 바쁘대요. 석 달을 그렇게 보내게 되면 굉장히 확실한 건 우리 여러분들은 발전돼 있을 거고요. 우리 변호사팀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변호사팀들인데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어요. 문라보 봉투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해서 자문단 첨삭, 면접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이 프로들이 올해 우리 여러분들이 2023년을 최고의 해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올해에 선물 보따리를 꾸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커리큘럼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간단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는 벌써 설레는데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교실에서 만날 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교실에서 여러분과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교실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